오늘 이 시간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우리 증시 사실 어제 출발은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미국발 훈풍을 어느 정도는 받았는데 힘을 쓰지 못하면서 좀 미끄러져 내리는 양상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전고점 트라이가 좀 어려운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락 채널형의 이제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 네. 상황이다 말씀드렸고, 좀 더 반등은 진행될 수 있겠지만은 그 추세를 벗기기 위해서는 뭔가 변수가 좀 변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해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 코스피 일봉을 지금 볼 수 있나요? 코스피 일봉을 좀 보시면은 네. 반등은 한 주 동안 조금 더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은 좀 더 진행되고 있는데 딱 2,400 정도, 그렇죠. 2,400 정도 위치에 가니까 뭘 발라놨는지 자꾸 미끄러집니다. 예, 2,400 돌파하려다 미끄러지고 미국 시장이 아주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또 우리 시장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저 하락 채널 상단의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우리 시장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조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결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선 애플의 일봉을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한 8월 말 정도의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간밤에 또 한 2.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요건 그 전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급등이 나왔었고 반대로 어제는 한 2.6%니까 좀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같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출시, 아이폰 12가 나왔죠. 네. 그게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가 반대로 간밤에는 재료가 노출되니까 오히려 급락을 해버리는, 하락을 해버리는 모습이 그렇죠.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애플이 지난번 8월 말에 그 액면 분할이라는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달리다가 막상 나오니까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재료에 노출된 애플의 주가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조금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보시면은 아마존도 거의 고점을 찍고 나서 V자 반등에 가까울 정도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이틀 전에도 애플과 함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할인 행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존만 해도 할인 행사가 이틀 13일, 14일 들어가는데 네, 프라임데이. 그렇죠. 프라임데이가 지나고 나서 그럼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 13, 14일 지나고 나서 과연 주가가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틀 전에 그게 강하게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일봉을 보더라도 조금 이제 재료 소진에 따른 약간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모여있는 S&P 500 지수를 보시면은 또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네. S&P 500 지수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죠. 지수 지금 보시면 약간 쌍봉의 느낌이 납니다. 그러네요. 예, 쌍봉의 느낌이 나요. 물론 이게 여기서 쌍봉으로 이제 끝나고 밀리면 이제 박스권에 가든지 아니면 쌍봉 하락이 나오든지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아니고 이제 또 모릅니다. 또 돌파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돌파냐 아니면 쌍봉을 만드느냐의 어떤 기로에 와 있다는 점. 요걸 놓고 보면 아까 우리 시장도 보시면은 거의 뭐 상단에 어떤 놓여 있는 모습, S&P 500도 상단에 놓여 있는 모습, 돌파냐 하락이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약간 아래쪽으로 베팅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4분기가 우리가 10월, 11월, 12월 4분기가 진행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입니다. 이 수급 변화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전략 베팅 자체가 달라지는데 네. 여기 딱 10월 약 한 달,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의 수급인데요. 위쪽에 파란색으로 이제 좀 내려오는 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되겠고, 조금 힘을 잃었다고 봐야 되나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근데 반면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다행히도 받쳐주고 있고. 그렇죠. 보통은 10월, 11월 이제 계절상으로 보면 4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요. 네. 반면에 이제 한 10월부터 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입지를 했었고, 계절적으로. 그리고 한 11월 정도 접어들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배당 투자 관련해서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패턴 자체가 개인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매수, 요게 4분기의 패턴인데
이번에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물론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밸류는 좀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다행히도 들어오고 있어요. 같은 패턴으로. 이게 벌써 몇 년째 같은 패턴인데 이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마 환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원달러 환율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지지를 좀 해주던 저 지점 자체가 지금 무너지면서 완전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고 많이 있죠. 내렸어요. 예. 그럼 결국은 원화의 강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빠지면 빠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외부적으로 물론 간밤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은 달러의 약세 그리고 이 위안화 강세 이런 흐름들이 우리 원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추세가 지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수출주에게 뭐 조금 모르겠지만은 일단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우리가 수급을 좀 놓고 보면은 코스닥은 조금 수급이 또 다르죠. 반대입니다. 이거는. 코스닥은 보통 4분기에 접어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계속 이어갑니다. 보통은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한 11월 말부터 12월 넘어가면 매도가 많이 나와요. 네,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건 다들 아시는 양도소득세 때문이고 지금 글쎄요 3억 기준이 이제 이번 12월 30일 적용이 되죠. 네. 예정대로 간다면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년보다도 훨씬 많은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럼 개인 투자자의 지금 매수세 위쪽에 보고 있는 파란색 매수세가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변화가 없다면 제도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물량은 더 늘어났고 12월에 몰리면은 분명히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우리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빨리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코스닥에 대한 그 4분기는 외국인과 기관은 보통 매도입니다. 네. 초반엔 매도를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매수를 하니까. 지금도 글쎄요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뭐 한 해 내내 매도를 했으니까 지금 매도 역시도 약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떤 개인의 매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제적인 매도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보통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 재매수하는가 뭐 뻔하지 않습니까? 11월과 12월이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들고 가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물량이 있어요. 내가 뭐 한 종목에 뭐 5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최소 2억을 팔아야 되고 네. 한 종목 삼성전자 10억 가지고 있으면은 7억 이상을 팔아야 돼요. 이 물량은 그냥 넘어가면서 세금을 받으실 분은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보통. 특히나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대주주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물량은 더 많아질 것이고 매도에 대한 압박은 아마 더 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구도에 따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변화가 하반기에 가파르게 남은 하반기에 가파르게 나올 수 있고 관련해서 아까 우리 지수를 놓고 보면 딱딱딱딱 어떤 걸리는 지점에 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지수 관련이라 그러면 지수다. 지수 관련에 베팅을 했다. 아니면 지수 관련이다 그러면은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약간의 어떤 차익 매도도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수급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소에서 만약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거래소 베팅할 때는 지금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코스닥은 뭐 아직 여전히 개인 투자자가 수급을 좌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개인 투자자의 힘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특히 팔아야 될 이유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피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힘은 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기관들은 뭘 사고 있는가를 잠깐 보시면은 네. 아마 힌트가 되실 수도 있는데 지난 10월 거래소에서 기관 매수를 많이 했던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1위가 되겠고요. 오라 이게 올라와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좀 저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또 이슈거리도 있었고 롯데케미칼, 포스코, SK케미칼,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밑에서 누워 있었던 종목들. 네, 그러네요. 예. 최근에 뭐 상반기에도 그렇고 상반기, 하반기 초반까지만 해도 성장주들이 고점에서 달렸는데 그런 성장주들이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꺾였던 좀 소외를 받았던 경기 민감이라든지 약간 가치주 느낌 이런 종목군들이 밑에서 올라온 흐름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베팅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물론 이게 단기적일 수도 있고 뭐 중기 추세를 바꿀 것도 되겠지만은 일단 현재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도 지금 매수 들어오는 것을 보면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있겠지만은 많이 사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사고 있다는 거. 이런 건 한번 우리가 투자할 때 단기적으로 또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종목별 양상을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동안 못 올랐던 이른바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상승 탄력이 큰 것은 언제나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아니겠습니까? 이들 그렇죠. 종목군의 수급이 확 몰리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급등이 또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짧아요. 어떻게 보면은 빠른 순환매 그런데 네. 또 기다렸던 종목들이 오르지 않으니까 순환매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렇죠. 종목 대응이 좀 어려워요. 어떤 종목들 봐야 될까요? 시장이 약간 그 계륵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놀고 있잖아요. 좀 네. 시장은 가는 것 같으니까 아쉽고 그렇죠. 달려들어서 뜯어 먹으려니까 또 먹을 게 별로 없고 맞아요. 예, 계륵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실검을 보면 우리 그 실시간 검색어를 놓고 보면 거기 기업명이 가끔 올라옵니다. 네. 그게 보통 갑자기 급등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찾아보는 거예요. 예. 얘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또 같이 매수도 하고 매매도 막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실검에도 자주 올라오고 매매가 많이 되는 그런 패턴인데 보통 따라 붙으면 또 탁 머리를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연속성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계륵 같은 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시장은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기엔 아까 우리 지수 봤을 때도 수급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좀 뭔가 수익이 날 만한 어떤 종목에 좀 움직여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 사이클이 빨라지고 모멘텀을 쫓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매매하는 것도 보시면은 거래소 쪽을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매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코스닥 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급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빠른 쪽을 지금 조금 선호하고 매매도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슈 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꾸준히 좀 봐야 되겠는데 우선 이제 간밤에 애플의 아이폰 12가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스마트폰에서 보셨겠지만은 거의 이제 뭐 폴더블 외에는 어떤 혁신이란 걸 기대하기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놀랍지가 않아요. 예, 이번에 나온 거 새벽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냥 성능이 향상된 것 정도. 그러니까 지금 물론 모바일 칩 자체가 지금 A14 바이오닉 칩셋으로 뭐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고성능의 칩셋이 들어갔고 또 OLED에다가 당연히 거기다가 또 내구성도 강화돼 가지고 그 세라믹 쉴드가 적용이 되고 뭐 카메라 성능에도 대폭 올라가고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4가지 라인업이거든요. 지금 기본 12가 있고 네. 그다음에 미니가 있고요. 작은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 그다음에 프로 뭐 맥스인가요? 이렇게 4가지의 어떤 기종이 있는데 크게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건 없습니다. 맞아요. 디자인이 뭐 약간 캔 깡통 같은 옛날 모양으로 돌아갔다는 거. 네, 아이폰 6 같이. 그렇죠. 그쪽으로 돌아갔고 해서 어떤 큰 뭐 혁명적인 어떤 변화는 없더라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역시 5G 지원. 그렇죠. 이 4개 모델 모두 5G를 적용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뭐 12가 나왔다고 해서 관련주의 어떤 그 뭐 호재가 되는 종목들, 수혜받는 네. 종목들이 있는가? 물론 있는데 이미 재료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 그렇죠. 그다음에 BH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예. 있어요. IMT 뭐 반도체도 있고 있는데 근데 이미 주가 조금 올라온 것도 있고 재료 노출된 상태. 그렇죠. 애플도 재료 노출되니까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계적인 그런 쪽 관심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5G라고 봐요. 5G가 또 요즘 너무 네. 못 가고 있어요. 쉬고 있죠. 네.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 좀 5G에 대한 관심을 좀 환기시켜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올해 들어서 이제 그 5G가 적용되는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거의 한 2억 5천 대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내년은 한 5억 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걸로
더블로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면적인 5G의 시대가 이제 오는 게 아닌가. 애플도 뛰어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5G 투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향후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남은 하반기 내지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부터 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관련주로서 애플 아이폰 12가 나왔는데 뭐 수혜주가 뭐가 있는가? 뭐 부품주보다는 좀 크게 봐서 롱텀하게 봐서 뭐 KMW라든지 RF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보면 가장 큰 게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거죠. 물론 간밤에 또 간밤 아니고 지난 우리 어제 이미 나왔지만은 존슨앤존슨에서 백신이 지금 3상에서 중단됐지 않습니까? 물론 확인하고 나서 다시 재개되긴 하겠지만은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거리두기 완화는 일단 조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와 연동된 경기 민감 섹터도 있습니다. 뭐 CJ 같은 거, 그다음에 SM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던 종목군들은 또 약간 완화가 되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삼성전자나 현대제철 같은 종목,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죠.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신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하면 거리두기 완화, 경기 민감 섹터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로 계속 돌아가지만은 다만 조금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따라붙지는 말자.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면 조정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 받는 것을 활용하는 게 낫지. 그날 올라갈 때 따라가면 또 물려버린다는 맞아요. 거. 예, 요건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빅히트가 상장이 됩니다. 가장 큰 어떤 그 공모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을 가졌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내일 올라오는데 아마 내일 올라오게 되면 물량을 받았던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아마 올라오고 나서 지금 공모가 상단이죠. 상단이 밸류가 한 50배 가까이 되니까 만약에 더블 시가로 출발하게 되면 공모가 대비해서 한 거의 밸류가 100배 가까이 됩니다. 요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SK 바이오팜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좀 심한 경우에는 한 반토막까지 났었거든요. 맞아요. 많이 하락했어요. 예. 그냥 쭉 뭐 며칠 그렇죠. 하루 이틀 오르다가 쭉 미끄러져 내렸잖아요. 그걸 아마 2번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내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기대했던 따상 또 상상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일과 이틀 사이에 아마 또 가파르게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최근에 이제 제가 한 6월 말부터 이제 엔터주 얘기하면서 한 더블 갔거든요.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급등했던 종목들 조정, 많이 빠졌던 종목이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런 패턴 속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또 빅히트 관련 또 물량, 차익 물량도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제 빅히트가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그런 악재들이 이제 해소가 되죠. 그래서 SM이라든지 JYP 같은 종목은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특히 SM 앨범 판매가 최근에 좀 가파른데 조금 특이점을 보고 오늘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개인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진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 매수가 동시에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굉장히 실적 자체가 좀 뭐 사실 삼성전자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실적이 무난하면서 종목도 좀 거래도 많고 만지기 좋은 또 약간 경기 민감 느낌도 있고 이런 종목에서 기관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거 이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짧은 순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붙는 건 하지 마시고 관심이 있더라도 조금 조정 나올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작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따라가는 전략이 맞죠. 따라가야 된다 그래도. 네, 시장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달랑달랑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오늘 또 만약에 또 1, 2천원 왕창 들으면 지수를 들어 올려서 2,400을 돌파시켜서 2,440 출하를 한다 그러면은
지수 관련 종목에 대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오늘 고점, 어제 고점으로 해서 2,400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개별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종목은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역시 매매가 맞는 것이고요. 단기 매매가 맞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실적 관련돼서 실적 어떤 전망이 좋은 종목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중기 투자의 관점에서 한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가는, 그 이원화시켜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